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3년차의 20대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이 남편과 둘이서 신혼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따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90년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미혼 오르세케인 마냥 바쁜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금수저처럼 편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살려는 방식과 자체가 보통의 또래들과는 많이 달랐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뭘 잃어보고 싶다거나 해보고 싶다는 흔한 욕심이나 꿈도 없었고, 때문에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계기조차 없이 늘 현실에 안주를 하며 살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지금 옆에 친구들이 있고 교복 입고 등교하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고, 형편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도 내 방 하나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밥이라도 있는 게 전 좋았어요. 사는 것 자체가 딱히 불만이 없었고, 과거에 후회하는 마음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마치 부처와 같은 삶을 살았죠. 남들 눈에는 제가 분명히 꿈도 없고 한심하며 진취적이지도 않고 또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제가 그런 사람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이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또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는 삶의 모토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쭉 내 방식대로 살아가 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살이 되면 저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혼자 자취를 하러 떠나왔어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안 가려던 대학까지 억지로 지방에서 다니게 되었었거든요. 학교를 위해 처음 자취를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는 내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꿈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그냥저냥 졸업을 하고도 학교 근처의 한 옷가게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취업이 아니라 알바 자리를 얻은 것이었어요. 전공 자체가 성적에 맞춰간 거라 딱히 흥미를 느낄 수도 없었기에 취업 준비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고, 그래도 제 스스로 월세를 내고 독립적으로 살자는 마음에 알바를 구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사장님도 알바생을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이 완전히 만료가 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돈이나 벌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 저는 그 지방에 쭉 지금까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운명처럼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손님으로 찾아와 옷을 보다가 저와 사랑에 빠진 남편은 그 옷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옷가게 앞을 얼쩡거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가게에 들리고 심심하면 또 가게에 찾아와 저와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제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자꾸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저도 그런 속절없던 남편이 너무 설레고 좋았고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며 연애마저도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모쏠로 살았던 제게 학교가 아닌 학교 밖 사회에서 첫 남자가 나타나 버리니 그저 신기하고 또 그게 운명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연애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이 이 지역에 맛집 투어를 해주겠다며 여기저기 본인 자가용을 끌고 와서는 저를 데리고 데이트를 다니는 걸 참 좋아라 했는데, 그 덕에 저는 대학 다니던 4년 내내 단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했던 지역의 핫한 곳들까지도 다 섭렵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신나고 또 그런 기회를 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왠지 늘 남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것 같던 제게 왜인지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게 해준 것 같아 느낌이 묘하기도 했죠. 남편 덕에 이런 호강을 누려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분에 넘치는 남자라며 남편과의 연애에 감사함도 느꼈죠. 남편은 저를 참 많이 좋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게 먹는 제 얼굴을 보는 걸 더 좋아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봐주는 게 늘 설레였고, 저도 남편이 주는 사랑에 늘 고마워하고자 애정 표현도 제 딴엔 정말 많이 했어요. 주변의 남편 친구들은 저희 같은 커플이 결혼 안 하면 누가 하냐며 저희 사이를 은연중 부부라고 부르고 다닐 정도였고, 저희도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좋아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더 감정이 격해졌고,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경우였죠. 급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보니 남편과의 결혼은 두고두고 잘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결혼에 걸리는 하나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제대로 어른들을 상대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우연히 몇 번 시댁에 먼저 들리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타지에 사는데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는 게 아니냐고 절 먼저 걱정해주신 시어머니의 부름에 연애하고 5개월 만인가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 태어나서 친구 집 말고 남자의 집에는 아예 처음 들어가 본 것이었죠. 떨리는 마음도 컸고 가서 뭘 어떻게 잘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거짓없이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서럽고 어렸던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얘기를 남편한테서 미리 전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대를 나와 졸업 후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시댁에 가보니 시아버지는 애초에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 단 한 개도 없을 만큼 관심이 없으셨고요. 그저 차려져 나온 밥을 묵묵히 드시곤 손님은 불러놓고도 TV를 보시겠다며 곧장 소리를 키우곤 TV 앞에 앉아 화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제가 집에서 나갈 때까지 말이죠. 반면 시어머니는 아버님보다 좀 많이 아니 훨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물론 그게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전공은 뭐였는지 여기 도시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졸업 후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정말로 미래의 며느리를 대하듯이 상견례 자리에서 필요할 만한 질문들을 망설임 없이 던져대셨어요. 제가 마음에 너무 안 들지만 아들이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물어는 볼게 하는 듯 했던 어머님의 표정과 태도는 절 괜히 주눅들게 만드셨죠. 그러다 마지막쯤 물어볼 걸 다 물어보신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군요. 분명 그 자리는 혼자 자취하는 제가 안쓰러워 불러주신 식사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회사를 다니시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간간히 돈이 필요하실 때면 동네 아주머니가 하시는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도와드리며 용돈을 버시곤 했어요. 딱히 내세울 것이 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제가 나서서 부끄러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은 거짓말처럼 급 변하셨어요. 급기야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남편을 따로 안방으로 불러 데려가시더라고요. 마치 제 욕을 할 거니까 잠시 전 자리에서 좀 빠져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안방에서 몇 번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쟤는 안 된다는 어머님의 외침과 밖에서 다 듣겠다고 말리는 남편의 절규, 뭐 그 정도요. 저를 향해 지방대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 애랑 교제를 한다는 아들을 어느 엄마가 안 말리겠냐며 연애까지 하던지 결혼을 할 거면 부모 얼굴을 안 보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거친 말들이 연이에 쏟아졌는데 제자리에 앉아서는 정말 쥐구멍으로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전 아직 이 집에 있는데 제 욕이 제 귀로 다 들려오는 이 상황. 너무 어색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티는 낼 수 없고 이 적막의 시간은 곧 끝이 났어요. 방에서 나온 남편은 저를 향해 미안하다며 일으켜 세워 나가려 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잠깐 어머님께 인사라도 드리려고 뒤로 돌아봤는데 아주 식겁을 했죠. 두 팔을 허리에 올리시고는 입으로는 뭔가 욕설을 걸쭉히 중얼거리시며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계셨던 어머니. 그게 저와 시부모님의 첫 만남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자취방으로 돌아와 혼자 냉장고 안에 든 맥주 한 캔을 따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도감이 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은 밤새도록 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느라 몇 번이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죠.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희한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미안하다고 매달리니 이 사람이 좋아서였는지
남편이 금세 또 보고 싶어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초대를 한 것이었죠. 남편이 그간 얼마나 지랄을 했으면 아들한테서 완전히 넉다운 돼서는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달라며 또 집으로 초대를 하셨을까 싶어서 괜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라 사과를 하실지. 다시 찾은 집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사뭇 달라 보이셨어요. 보다 제게 친절하셨고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은 신경 써서 거르고 계시다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죠. TV만 보던 아버님은 억지로라도 대화에 있어 보려 할 말도 없으신데 제 옆에 꼭 붙어 계셨고, 어머님은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지만 제 기분 맞춰주신다고 전처럼 무례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번의 만남을 집에서 더 가지며 저희 커플은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상견례 자리도 가졌었는데 그때도 부모님께 한 차례의 결례도 없이 세상 예의 있고 선한 모습이셨고, 그 바람에 지난날 시부모님이 절 반대했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저희 부모님은 이런 결혼 자리가 또 어디 있겠냐며 적극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다 변하신 줄 알고 멋모르고 좋아라 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 3년 차인 지금 저는 그 모든 이유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건 오로지 저를 괴롭히기 위한 저희 시어머님의 확고한 작전이었다는 것을요. 살아보니 남편은 꽤나 시부모님께 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더군요. 아들이 남편 딱 하나뿐이었던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말을 껌뻑 죽거나 혹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식의 약간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과는 대비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마냥 거친 사람은 절대 아니었지만 왜인지 필요 이상으로 시부모님이 아들 앞에서 기죽어 사는 모습이었죠. 아마도 저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난 그날 후에도 남편이 저 없을 때 집에 가서 된통 한바탕 난리를 피웠겠구나 하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남편과 결혼하긴 했지만 사실상 결혼한 후 남편이 늘 제 옆에 있지 않는다면 남편의 힘은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저는 이 지방 도시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할 능력이 없기도 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알바도 그만두고서 주부로만 지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집에 혼자 남아있으면 절 그렇게 시댁으로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밥만 먹자 하시더니 점점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 혹은 같이 요리 좀 하자는 무언가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절 불러내셨어요. 지난 3년 내내 저는 시댁에 이유 없이 불려가 어머님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집안의 반찬까지도 직접 담궈내야 했어요. 네, 완전히 가사도우미 격으로 시댁에 불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반찬만 만드는 거면 차라리 편했어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요리 한 상 차려놓고 반찬만 만들어 놓고 나오면 되었으니. 하지만 명절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철이 되면 여기저기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요리 품앗이를 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정성이 중요하다면서 남의 손을 타지 않던데 저희 어머님은 그닥 제사가 중한 집안도 아니었고 주변에 비슷한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사소한 명절 음식부터 김장까지도 다 친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댁에서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상대를 해야 했죠. 뭐라도 같이 요리를 하고 먹다가 떠들다 보면 좋게 하루 반나절이 훌쩍 넘게 함께 있어야 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3년을 꾸준히 어머님 부름에 나가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는 시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제 이름을 외우고 편히 불러주시는 정도가 되었죠. 그렇게 나가면 저는 정말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했어요. 한 6명 정도 모이시는 어른들 사이에서 가위 가져와라, 양념 더 쳐라, 씨다버리를 다 들어야 했고 집에 오면 아직 20대인데 허리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도 큰 미움 없이 이렇게 찾아주고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결혼 생활 중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찾아갔던 것인데
얼마 전 그랬던 저의 마음을 몽땅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서 여유롭게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장철인데 왜 먼저 도와드려야 하는지 안 물어보냐며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사과부터 드려야 했고 바로 시어머니 부름을 받고 또 시댁에 달려갔어요. 가보니 예고도 없이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쪼르르 앉아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으나 역시나 저는 본체만 차하며 본인들 수다 떠는 곳에 정신 없으시더군요. 조용히 혼자서 어머님들 따라 장갑을 끼고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눈치를 보며 비비고 계시던 양념에 도와드리겠다고 손을 쭉 넣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절 본체만 차하고 계셨던 어머님이 "어우 예" 하면서 제 손등을 딱 때리시더라고요. 어설프게 손을 섞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 바람에 전 사람들 틈에서 무한하게 손을 빼내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하시고는 다시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며 김장 양념을 버무리셨습니다. 어머님들이 나누시는 대화의 주제는 늘 한결같았어요. 자식 자랑 얘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생긴 며느리 얘기였죠. 어머님 친구분들 자녀들 중에는 아들이 하나씩 꼭 있었고, 다들 나이대가 저희 신랑과 비슷해서 결혼을 했거나 결혼할 사람이 다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저는 꼭 모르는 여자들의 스펙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들이 시댁에서 시어머니께 하는 행동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체로 자기 자랑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시라 며느리 얘기도 대다수 칭찬으로 가득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손주 머리가 좋을 것 같다며 며느리가 똑똑한 걸 자랑하는 분도 계셨고, 사돈 집안이 좋아서 애물애단을 가득 해왔다며 좋아 죽으려는 분도 계셨죠.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바빠 얼굴 보기 힘들다고 보기 좋은 투정을 부리는 분도 계셨고, 아무튼 다들 저희 어머니가 들었을 때 배 아파 죽는 그런 말들을 던지며 하하호호 웃고 계셨어요. 문제는 제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평소 말도 많고 웃음도 많으신데 꼭 다른 집 며느리 자랑 얘기만 나오면 입이 꾹 다물어지시는 어머님의 태도는 전 늘 죽을 죄를 지은 죄인 마냥 그런 어머니 보기가 죄송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함부로 말을 꺼낸다가는 어머님이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며 제게 화풀이를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뭐라고 있어야 할까 싶어 잠시 두리번거리다 뒤에 소금물에 담겨져 있는 배추가 보였어요. 각자 20포기씩은 가져가려고 하신 건지 큼지막한 바구니 여러 개 안에 거의 100포기가 훌쩍 넘는 배추들이 담겨 있었죠. 괜히 자리에서 안 보이는 게 낫겠다며 뒤로 빠져서는 물에 덜 담궈진 배추를 혼자서 이리저리 잘 섞고 있는데 뒤에서 또다시 익숙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가 손을 담그는 그 소금물 안으로 뭔가 시뻘건 뭉텅이가 투척이 되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김치 속을 던지시려다가 그게 바구니 안으로 투척이 된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을 피하며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화가 그토록 나신 건지 씩씩거리며 제게 "가만히 있으랬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얼쩡거려?" 하며 2차 고함을 지르셨고, 졸지에 주변에 계셨던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모두 하던 대화를 멈추고 일제히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할 법도 한 상황인데 정말 아무도 시어머니께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모두의 관심 속에서 철저히 관심거리이자 외톨이가 된 그 순간,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사이에서 자신만 자랑할 며느리의 장점이 없다는 생각에 속에서 천불이 날 대로 나셨던 건지 좀 더 거친 숨소리를 몰아치시며 씩씩거리셨고, 급기야 빨간 김치 속에 다 묻어있는 장갑을 낀 채 저의 긴 머리를 잡아 끌어올리셨어요. 순간 끌려진 제 표정에 본인도 흠칫 당황하듯 보였지만 이내 친구들 앞에서 더 망신살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지 제가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손짓을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공부도 못해 친정도 묵사발해 능력도 없고 넌 왜 사니?" 하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너만 아니었으면 결혼하려던 여자들이 줄을 섰었는데 여우 같은 애 하나 때문에 수준 미달의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아들 자랑을 하며 며느리인 저를 까내리셨고 결국 저도 참을 대로 참았단 생각에 그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호구 잡혀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제 머리카락에는 김치 속이 묻어나고 여기저기 시어머니 때문에 어지럽혀 준 것이 정말 냄새도 나고 다 짜증나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만 저도 야! 하면서 시어머니께 고함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다 순둥이 며느리였던 제가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이게 보자 하니까? 하면서 인상을 팍 쓰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순간 제 태도에 겁먹은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치렀다 말았죠. 그러다 시어머니는 이내 상대가 저라는 걸 되새기셨는지 다시금 제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하면서 친구들의 공감을 구하며 막 저를 향해 개념 없는 며느리라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분들을 모두 어머님 말씀에 동의를 하려고 또 여기저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려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시어머니 뒤에 있던 바구니 안 소금물에 절여져 있던 그 배추 포기 하나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주르르 흐르는 소금물 소리가 아주 풍금을 울리던 그때 풀이 확 죽어있던 배추 포기를 그냥 확 시어머니 면상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파레테를 분산시키려고 흔들어 제끼는 소의 꼬리마냥 배추는 출렁거리는 형태로 강단 있게 시어머니 얼굴을 후려쳤고 급기야 안에 스며들어 있던 소금물까지 주르르 흘러내리게 만든 바람에 시어머니는 배추와 소금물 폭탄에 쫄딱 졸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갑질에 동조하고 방금만 하던 친구분들을 향해서도 배추 포기를 들어 투척을 하며 온 집안 구석구석을 소금에 절여진 배추와 소금물로 가득해지도록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신 절 부르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곤 남아있던 배추 절이던 바구니들과 김치 속 담그던 대야까지 다 엎어버리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혹여나 싶어 남편에게 먼저 그날 시어머니께 당한 모욕을 모두 털어놓고 배추로 조금 난장판을 치고 왔다고 고백을 하니 남편은 오히려 푹 웃으면서 이제야 솔직해졌다며 오히려 잘했다고 절 칭찬해주더라고요. 남편도 그간 시어머니께 왜인지 당하고만 살던 제가 보기 안쓰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난리를 쳐놓고도 오히려 남편의 응원을 받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간 당했던 시집살이를 완전히 일단락시켰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